네, 매주 이 시간 어려운 경제 소식을 알기 쉽게 풀어주는 코너를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연미 경제평론가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세수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세수 결손, 그러니까 세금이 잘 안 거친다는 얘기죠. 이거 지금 계속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세금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인데 세금이 뭘 기준으로 얼마나 부족하냐 이거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정부가 올해 거둘 것으로 예상했던 세금이 총 400조 5천억 원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우리가 얼마나 세금을 거뒀느냐 이걸 그때그때 진도를 만들어서 진도표를 정부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연간 세수 예상치 중에서 실제로 거둔 돈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세수의 진도율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거둔 국세 수입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160조 2천억 원을 거뒀더라. 이게 그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요. 36조 원 이상 적은 금액입니다. 1월부터 5월까지를 따져본 거죠, 저게? 그렇습니다. 이게 국세 그래서 세수 진도율 40%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숫자이냐. 2000년부터 세수 진도율에 관한 통계를 내기 시작했는데 최근 23년 사이에 가장 낮은 진도율입니다. 잘 안 거친다. 세금이 잘 안 거친다. 기업들도 돈을 잘 못 벌고 부가세, 그러니까 소비도 좀 시원치 않고 소득도 시원치 않다. 이걸 대충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세목별로 어디에서 얼마나 구멍이 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좀 법인세 얘기도 하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그 세목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네, 우리 국세 수입에 3대장이 있거든요. 3대장, 첫 번째는 소득세, 2등이 법인세, 3등이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는 7월에 신고를 하게 되니까 아직까지 얼마나 신고를 해서 얼마나 거치게 될지 추계가 되지 않았고요. 지금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이 어느 정도 될 거냐, 이건 어림잡을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법인세 수입 5월까지 모두 43조 6천억 원어치 거쳤습니다. 이게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일단 그래프가 쪼그라들었다. 눈으로 직관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인데 17조 정도가. 그렇습니다. 법인세가 줄어들 것 같다. 이것도 예상이 되는 것이 올해 경기가 좀 좋지 않은 상황이죠. 일단 5월까지 43조 6천억 원이 거쳤는데 1년 전하고 비교를 하면 이미 17조 3천억 원 정도 줄어든 상태인데다가 작년 하반기에 기업들이 장사하는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5월 이후의 상황도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를 더 거둘 수 있을 거냐, 올해 나머지 장사하는 상황이 좋을 거냐, 이것도 우리가 크게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상반기 실적도 그다지 좋지 않고 하반기 여건도 그렇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워서 이거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중간 예납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걸 통해서 거둘 수 있는 실적도 그다지 좋을 것 같지는 않다. 우리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예납 그건 뭡니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중간 예납이라는 게 뭐냐면 법인세라는 건 특히 대기업의 경우에는 수십조 원씩 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일시불로 치르면 기업도 너무 부담이 되고 그 세금을 받아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정부에서 그 법인세 다 거칠 때까지 춘군기가 발생을 하게 되니까 좀 나눠서 내자. 기업 입장에서도 할부로 세금을 내면 한 번에 내는 부담이 좀 줄어들게 되고요. 정부 입장에서도 법인세라는 큰 세목의 세금이 한 번에 거칠 때까지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 이게 쌍방이 좀 편의를 도모하자는 측면에서 반씩 나눠서 내게 됩니다. 12월 결산법인이 원래는 3월 말까지 법인세를 내야 하는데 요걸 보통 8월 말에 한 번쯤 잘라서 내게 되거든요. 8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그 절반을 잘라서 그 할부로 절반 정도 내게 되는데 요걸 전년도 사업했을 때 그 절반을 그 나중에 내거나 혹은 올해 사업했을 때 상반기치를 요걸 미리 내거나 선택을 해서 낼 수가 있습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서 낼 수가 있는 건데 작년 하반기에도 사업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았고 올해 실적을 보니까요. 올해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회사들, 특히 코스피 상장돼 있다면 등치가 좀 크다는 얘기인데 600개 넘는 회사들이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매출들이 그다지 좋지 않았고 예. 영업이익도 봐서 작년보다 영업이익 줄었다 하는 회사들이 한 4분의 1 정도 되니까 법인세가 이 중간 예납을 해도 시원치 않게 거칠 것이다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법인세는 더 줄어들 거다. 지금까지도 세금이 충분히 거치지 않았는데 중간 예납 받아봐야 그래도 진도율 더 나가지 않을 거다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법인세는 그렇고 아까 그 그래프 잠깐만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제작진이? 그 법인세가 이제 많이 준 것도 그렇고 저 파란색 그러니까 소득세도 저렇게 한 9조 정도인가요? 네, 이렇게 소득세가 줄었죠?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9조 6천억 원 정도 감소했는데 일단 종합소득세, 개인 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분이 좀 늘었습니다만 제일 크게 소득세에서 줄어든 게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라는 건 부동산 거래에서 집 사고 팔 때 내는 세금인데 예.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줄어들었거든요. 이게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 사이에 주택 거래량이 1년 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하면 한 30% 이상 크게 줄어든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국세 수입이 감소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상반기에 약간 부동산 가격이 좀 움직인다 이런 보도들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서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량 증가세 자체가 그다지 폭발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추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진다라면 양도소득세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없으니까 연간으로 볼 때 소득세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종합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경기가 전체적으로 좀 침체돼 있어서 네. 세금이 잘 안 거친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제 정부는 이른바 상저하고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하반기 가면은 조금 사정이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실제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면 하반기 가도 이렇게 썩 신통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어떻습니까? 일단 저의 예상이 틀리길 바랍니다만 예. 한국은행이 예상하고 있는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 경로를 봐도 1%대 중반을 보고 있거든요. 1%대 중반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성장세이기 때문에 이걸 결코 정상적인 성장의 경로라고 볼 수 없고 예. 국제통화기금 등이 예상하는 성장률보다도 낮은 숫자 1.4를 보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을 거냐 우리가 단언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세를 예단하기 어렵다. 하반기에도 고전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고요. 지난 주말에 무역 적자 16개월 만에 탈출했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예. 이것도 역시 그 에너지 가격이 하락했다는 고덕을 좀 받고 해외 법인에서 국내로 그 배당 수입들을 한국으로 보냈다. 이런 것들이 장부상으로 좀 흑자가 늘어나는 건데 수출 잘해서 경상 흑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황형 흑자다 이렇게 뭐 언론에서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뭐 그렇게라도 되면 다행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하반기가 크게 나아질 거냐 지금은 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세금이 이렇게 안 거치면 결국에 세금을 걷어야 이제 정부가 돈을 쓰는 건데. 네. 근데 긴급하게 이제 한국은행한테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세수가 부족할 때 정부가 장단기에 그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단기 1년 이내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한국은행에서 급전을 꿔올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 예. 단기 차입인데요. 한국은행에서 이걸 꿔다가 쓰고 그 해의 세금으로 메울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이게 한국은행에서 올해 갖다 쓸 수 있는 한도가 50조 원이거든요. 근데 이미 현재 끌어다 쓴 돈이 48조 1천억 원. 다 썼네요, 거의. 한도에 거의 그 턱까지 차 있는 상황이라 한도가 얼마 남지 않았기도 하고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갖다 쓰면 간편하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그 쌈짓돈처럼 갖다 쓰는 게 버릇이 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상 통화를 증발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아, 예. 증발이라는 건 돈을 더 찍어내는 효과라는 뜻이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풀리니까. 그렇죠. 이게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채로 돈을 오래 정부가 못 갚는 상황이 된다라면 사실상 돈을 더 발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 수 있어서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아, 예. 그 거의 50조 원 중에 아까 말씀하신 그 48조 원 이상을 네. 빌려다 썼는데
갚았습니까? 지금 어떻게 된? 아직까지 해결된 건 아니고요. 누적 예. 한도 올해 50조 원까지 쓸 수 있는데 48조 1,000억까지 썼으니까 예. 요거 올해 안에 이제 해결을 해야죠. 해결을 해야 되는 네. 거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어찌됐건 그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어떤 우려는 또 한편으로 우리가 네. 생각해봐야 할 포인트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아, 예. 근데 이 세수 부족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고민이 깊으니까 추경호 부총리가 얼마 전에 얘기한 녹취가 있는데 한번 저희가 좀 보고 오겠습니다. 현재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 관련 당초 편성된 예산은 차질없이 지출할 것이다. 그 재원은 지난번에 결산 때 발생한 세계 잉여금을 이입을 했고 그리고 기금의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서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추경호 부총리가 한 발언 가운데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지금 세금이 안 거치는 부분에 대해서 세계 잉여금이랑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해서 대응을 해 나가겠다라고 네. 했는데 이 둘 다 좀 어려워요. 세계 잉여금이란 건 뭐고 어떻게 이걸로 대응을 한다는 겁니까? 네, 잉여라는 게 남는다는 거죠. 세계 잉여금은 세금으로 걷었는데 안 쓰고 남은 돈. 작년에 거둔 세금 중에서 남아있는 돈을 끌어다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작년 거. 예. 네, 작년에 일반 회계에서 그 세금 중에서 걷었는데 안 쓰고 남은 돈이 한 6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국가재정법상 안 쓰고 남은 세금은 제일 먼저 나랏빚을 갚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방 교부금을 좀 주게 돼 있고 이런 것들 차 떼고 포 떼고 남으면 그러고 남는 돈은 한 2조 7,5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돈은 끌어다 쓸 수 있는 돈인데요. 이거 끌어다 써도 앞서 말씀드린 그 올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돈이 근 40조 원에 이르니까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두 번째, 기금의 여유 재원이라는 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금, 운용하고 있는 기금들이 한 68개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국민연금 같은 것들은 사회보장성 기금이기 때문에 건드릴 수 없고요. 그거 말고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걷는 그런 기금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국민연금 이외에 주택도시기금 아니면 국민건강증진기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 어떤 뭐 티켓을 살 때 일부를 떼어서 모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모아두는데 여기에서 당장 필요하지 않은 돈주머니를 좀 갖다 쓰고 나중에 채운다 할 수 있지만 68개 기금에서 그런 사업기금 다 모은다고 해도 이게 한 26조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다 갖다 써도 모자라거니와 통상적으로 이런 사업의 기금 갖다 쓰는 거의 최대 한도를 역대 정부는 한 5조 원 정도로 받기 때문에 26조 원을 다 가져올 수도 없다. 그렇죠. 예. 이게 예. 뭐 법률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그 통상적으로 우리가 해왔던 관행상의 불문율이 한 5, 6조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그 기금에서도 뭐 써야 할 곳이 있긴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5조 원하고 앞서 세금 쓰고 남은 돈 합쳐도 한 7조 원 정도 되니까 그래도 모자란 돈이 제법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 일부 세제 지원 조치를 좀 회수한 부분도 있다는 보도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예. 차량 그 차 살 때 우리 개별 소비세 깎아줬잖아요. 이게 2018년 이후에 사실 거의 무기한으로 연장이 되어 왔는데 이번에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과 달리 개별 소비세 연장하지 않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죠. 그래서 차값이 7월부터 좀 비싸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거둘 수 있는 세수액, 기대 세수가 한 5천억 원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조치를 종료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만큼 급하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유류세 인하 조치가 조만간 끝나겠구나. 기름값이 많이 떨어졌으니까요. 그 사이에. 그리고 종부세 관련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고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종부세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60%까지 떨어져 있는데 요거 좀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을 덜 해준다. 할인을 덜 해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공시가격이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공정시장가액 비율 요거는 좀 달리합시다. 할인해주는 비율을 좀 조정합시다.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선 커 보입니다. 예. 아무튼 근데 걱정은 말끔히 해소되는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이렇게 네. 설명을 들어봐도 그래서 참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대안이 좀 고민인데
근데 지금 추경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 야당에서 이제 추경을 주장하고 있고 네. 세금이 안 거치는데 이제 정부가 써야 할 곳은 많으니까 추경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야당이 하고 있지만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이고 근데 추경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낸다는 얘기죠, 그게. 그렇죠. 국채 예. 발행해서 빚을 낸다는 얘기고 그 나라 빚이 늘어나는 것도 늘어나는 거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돈을 시중에 더 푼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0.5에서 3.5까지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려왔잖아요. 올려왔는데. 그러니까 3%포인트의 기준금리 인상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물가를 자극한다는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은 안 거치고 대안이라고 지금 거론되는 것들은 찔끔이라는 표현은 제가 안 쓰겠습니다만 아무튼 그걸 메우기에는 좀 많이 부족해 보이고 추경은 또 지금 여야 간의 입장이 엇갈리고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도 네. 우려되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참 걱정이네요. 그렇다면 아마 마른 행주를 쥐어짤 가능성이 있는데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재정적 기술 플러스 예산의 불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올해 사업에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잡아놓은 예산 가운데 올해 사업비를 지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이 남으면 이걸 가지고 다른 데에 쓸 수 있도록 전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지난 주말에 그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각 부처의 기조실장들에게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안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원점에서 리뷰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짤 때 이미 좀 더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더 아낄 부분이 없는지 좀 타이트하게 해봐라. 타이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리뷰했으면 좋겠다는 기획재정부의 입장 전달이 있었다. 이런 보도가 지금 전달이 되거든요. 통상적으로 지금 여름에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고 각 부처로 내려보낼 예산이 뭐가 옳고 그르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심의할 시간이 지금 도래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건 정부도 이 사안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 예. 정부의 기조는 아무튼 그렇다는 네. 거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건 뭐 우리가 본론은 다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세금이 안 거쳐서 문제인데 세금을 체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또 시효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그냥 증발해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있다고요? 네, 세금이 국세는 5억 원 이하를 체납했다라면 5년 지나버리면 이 시효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5년 동안 잘 피해 있으면 이 국세 안 갚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10억 원 이하를 밀렸다. 10년 동안 잘 피해 다니면 10년 지나면은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이게 점점 늘어나는 게 문제입니다. 작년 동안에도 보면 작년에도 늘어나서 이제는 2022년 말로는 이렇게 체납액이 100조 원을 넘긴 상황이거든요. 아, 100조나 됩니까? 예. 100조 원을 넘긴 상황인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인 이 가운데 15조 원 안팎이고요. 85조 원 정도는 이제 못 받을 것 같다. 정리 보류 체납액으로 분류가 돼서 이거 시간 지나가면 그냥 증발하는 그런 세금으로 분류될 것 같습니다. 예. 참 역설적이군요.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박영미 평론가와 세수 부종 얘기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사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